시간에는 6주차 두 번째 시간 챕터 4 여러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이상적분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확률, 결합확률 분포 함수 이런 것들 배울 때에 적분하는데 특히 질량함수 계산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범위로 계산하는 이상적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꼭 충분히 익혀보시길 바라고, 자, 이번에 배울 것들은 기술통계학 중에서 여러가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산확률 분포와 연속확률 분포로 이렇게 나뉘는데 나오는 것들이 각각 어떤 것인지 우리 학생들이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산균등 분포에는 여기 이산 확률 분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한번 적어볼까요? 이산 균등 분포, 그 다음에 잘 알려진 베르누이 분포,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운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초기하 분포,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 뭔지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포화성 분포. 그 다음에 기하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연속 확률 분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균등 분포, 이름 비슷하죠? 위에는 이산균등이고 밑에는 균등 분포.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정규 분포, 그 다음에 감마 분포, 그 다음에 지수 분포, 그 다음에 베타 분포, 그 다음에 Y불 분포, 그 다음에 대수 정규 분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떤 거 배웠느냐 하면 이런 거 배웠죠. 여기 보시면 이항 분포에서 n의 개수가 커지면 그것이 어디로 가더라? 정규 분포로 가까이 다가가더라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화성 분포,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 이 포화성, 이것도 배우고요.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로 근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포화성 분포도 정규 분포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산확률 분포에는 이산균등 분포,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초기하 분포, 그 다음 포화성 분포, 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가 있고, 연속확률 분포에는 균등 분포, 정규 분포, 감마 분포, 지수 분포, 베타 분포, Y불 분포, 대수 정규 분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단원의 마지막에 이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 것과 포화성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잘 알아둡시다. 자,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확률 분포 간의 근사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볼 겁니다. 자, 먼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분포. 이산 균등 분포는 어떤 거냐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확률이 모두 같은 것.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가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하죠. 취하는 값이 모두 같다. 주사위 같은 경우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이 모두 다 6분의 1로 이렇게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산균등 분포다. 앞에서 주사위 동전은 이산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산확률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산균등 분포다. 밑에 그림 보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산균등 분포의 평균하고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이런 확률 질량함수 모두 다 같으니까요. 이산균등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는 모두 다 같기 때문에 취하는 값이 n이면 n분의 1로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n분의 1 곱하기 이게 항상 n분의 1이죠. n분의 1 곱하기 x인데 x가 1에서부터 n까지이기 때문에 이 n은 밖으로 나오면 되고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x 다 더하면 2분의 n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분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12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xample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어떤 사람이 태어날 달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설명해라. 그렇습니다. 얘는 태어난 달이 모두 다 어떻게 되겠어요? 태어난 달, 12달 중에 한 달로 같죠? 그래서 1부터 12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x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 때 1월 달일 확률도 12분의 1, 2월 달도 12분의 1, 11월 달도 12분의 1, 12월 달도 12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상균등 분포가 될 건데 이미 이렇게 한 거 평균하고 한번 구해봅시다. 평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1 곱하기 12분의 1, 2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해서 11 곱하기 12분의 1, 12 곱하기 12분의 1. 자, 12분의 1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묶어내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1 더하기 12.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좋고 계산하게 되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합 구하는 방법. 6이고요. 그래서 12분의 1 여기는 6 곱하기 13이니까 78입니다. 물론 이렇게 약분하면 되죠. 2분의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균. 자,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 분산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식에 보면 평균은 공식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평균은 2분의 n 더하기 1. 여기 n이 얼마입니까? 12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고 분산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2분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해서 12의 제곱 곱하기 12분의 1 그다음 빼기
2분의 1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잘 배운 친구들은 12분의 1을 뽑아내고 1의 제곱부터 2의 제곱해서 12의 제곱, 이것은 배웠죠. 수열할 때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주면 12, 12 사라지고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2분의 통분해서 계산하면 143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베르누이 시행과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고 또는 뒷면이 나오고 제품 검사를 하면 합격품이 있고 불합격품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시행을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오직 두 개뿐인 경우, 이런 경우를 가지고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시행 체계도 그렇고 PPT를 보면서 한번 잘 표시를 해놓도록 하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오직 두 개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각 시행의 결과는 반드시 성공 또는 실패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요. 각 시행에서 성공할 확률, 그 다음 실패할 확률 이렇게 있는데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고 각 시행은 독립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x, 실패할 확률이 1 빼기 x. 이와 같은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다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때 우리가 x가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해서 np라고 하는 이 이항 분포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이거와 매우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때 이 b도 베르누이의 약자를 따서 b를 쓴 겁니다. 영어로 물론 바이노미얼이라고 쓰긴 하지만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런 형태를 가질 때 시행 횟수는 1, 일어날 확률은 p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베르누이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은 각각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x가 요걸 따르면 보통 이렇게 써주죠. 그래서 이 경우에 평균은 2라고 p를 곱했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분산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기억해 볼게요. b, n, p 이 양분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평균은 n 곱하기 p로 계산하고요.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또는 1 빼기 p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을 때 평균은 1 곱하기 p로 계산을 하고 분산은 1 곱하기 p 곱하기 곱하기 1 빼기 p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어는 좀 쉽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제품 중에 3개가 불량품인 로트가 있다. 여기서 1개의 제품을 뽑아서 조사한 후에 돌려놓고 이 로트에서 다시 뽑아 조사하는 복원 추출을 했다. 복원 추출,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걸 가지고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뽑힌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고 추출하는 각각의 시행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불량품을 뽑을 확률. 보니까 10개 중에 3개가 불량품이래요.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이고요. 정품, 양품이라고 하죠. 이 양품 이렇게 글자가 잘 안 되네요. 정상 제품, 양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7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X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행을 해서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고 해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3이 되는 이런 베르누이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가지밖에 없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제 4-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1이 나오면 확률 변수 x는 1의 값을 갖고 그 밖의 숫자가 나오면 0을 갖는다.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조금 밀려서 글자들이 밀려서 여기가 x고요. 확률 변수 x는 1의 값을 갖고 그 밖의 숫자가 오면 x는입니다. x는 0의 값을 갖는다. 1이 나오면 1을 갖고 그 밖의 숫자가 나오면 6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면 1을 갖고 2, 3, 4, 5, 6이 나오면 0을 갖는 이런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될까요? 이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녀석이 한 번 시행을 해서 1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6분의 1 되겠죠. 주사위 중에 1만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때의 fx는 6분의 1의 x승 그 다음에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의 1 빼기 x승 이렇게 될 거고 x의 값은 0이거나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평균을 한번 보면 평균은 1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36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베르누이 분포는 이항 분포의 아주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누이 분포를 확장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항 분포죠.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얘는 횟수를 몇 회? n회 하고요. 이 베르누이는 횟수를 몇 회야? 1회 하는 거.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회, 여기는 n회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항분포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앞에 배운 것들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산균등 분포는 일어나는 값이 모두 다 똑같아요.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에 대한 확률 분포처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또는 동전이 앞면 뒷면 나오는 게 2분의 1, 2분의 1처럼 모두 같은 것들 가지고 이산균등 분포라고 하고, 그때 평균과 분산 구하는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잘 외워두시면 요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오직 두 개밖에 없는 아이고 빨간색을 하죠.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가 오직 두 개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베르누이 시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이항 분포의 아주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 베르누이 분포와 이산균등 분포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 구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산균등 분포의 평균과 분산, 베르누이 분포의 평균과 분산 이렇게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항 분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